휴머노이드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상승하고 있는 로봇주, 우리 계좌의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주현, 815 모니터 기사 모셔보고 오늘 로봇주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딱 뵙자마자 저와 헤어스타일이 같아서 네. 오늘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가 잘 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로봇주 오늘도 강합니다. 사실 전일 샘 알트먼 CEO가 한국 기업들과의 협업을 강조하면서 특히 로봇주에 대한 강조를 더욱더 강화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바로 오픈 AI가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상표를 출원했다라고 하죠. 네. 단순히 많은 기업들이 상표를 의례적으로 매년 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출연하긴 하지만 이게 앞으로 나올 그 상품에 대해서 좀 저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지금 최근에 로봇주들이 워낙에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오픈 AI의 어떤 상표 출원 이슈가 좀 시장에 불을 지피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앞서서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이번에 뭐 신청서에는 여러 가지 좀 하드웨어 기기들이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뭐 헤드셋이라던가 뭐 확장 현실에 대한 뭐 헤드셋 그리고 뭐 스마트워치나 휴대폰 케이스, 노트북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이 됐는데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게 상표 신청서에 내용이 포함된다고 해가지고 다 그게 개발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발을 위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의 그냥 방향성 자체만 좀 제시를 해놓은 그 정도 수준이라고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오픈 AI의 CEO인 샘 올트먼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그런 산업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제 한국에 방한을 했고 그제 일본에 또 이제 방의를 했었죠. 그때 얘기를 했던 것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좀 찝을 수가 있는 게 로봇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뭐 AI 관련한 좀 모멘텀들 그리고 하드웨어 기기를 만들겠다라는 내용들이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하드웨어 기기를 만드는 것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하드웨어에 대한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는 좀 경험이나 이런 것도 좀 부족하기도 하고요. 네. 다른 기업들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의 기업들, 뭐 삼성전자라던가 그리고 삼성전자와 함께 그 밑에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던가 그런 기업들이 함께 협력사로서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이제 그쪽으로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뭐 삼성전자라던가 이렇게 좀 하드웨어 쪽에 특화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오픈 AI가 그동안에 이 소프트웨어에 집중이 돼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하드웨어 기업인 그 피규어 AI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하드웨어를 원래 만들고 있던 그 스타트업 기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업과 뭐 피규어 01, 피규어 뭐 02 이렇게 좀 제품을 만들어 왔었는데 이제 피규어 AI가 소프트웨어 이제 오픈 AI 거 필요 없다. 우리가 이제 자립을 좀 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약을 좀 만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AI 입장에서는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이제 협력이 끝났고 그럼 추가적으로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을 만한 기업이 필요한 건데 이제 그 기업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좀 낙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유입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으로 상승이 좀 나오는 거고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되고 실질적으로 계약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큰 재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오픈 AI가 지금 사실 이 AI 그리고 범용 인공지능 쪽에서 그리고 이 로봇의 지능을 높여주는 역할을 상당히 좀 잘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의 어떤 삼성전자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말은 지금 당장 오픈 AI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모든 기업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하드웨어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영향들이 또 삼성전자에는 또 어떤 영향을 있을지 저희가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협력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본사가 대전에 있는데 삼성전자가 그 인근에 사무소를 좀 차려가지고 직원들을 보내고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좀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이 현상을 어떻게 분석해 봐야 하는지 삼성전자의 주가까지 영향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그동안에 사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점진적으로 확보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거고 앞으로 어떤 좀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좀 부족했다라는 게 좀 아쉬웠었는데 이제 이번에 아예 최대 주주로 올라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좀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 쪽으로 이제 좀 성과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유일하게 이 휴머노이드 쪽에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요. 이전에 휴보라고 해가지고 2015년도에 이제 다르파 이제 챌린지가 있는데 거기서 우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력을 어느 정도 좀 보유를 하기는 했는데, 근데 사실 이것도 지금 뭐 당장 엄청난 기술력이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뭐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기는 합니다. 뭐 이전에 공개됐던 휴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아직까지는 어설프고요. 그리고 그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한 중국의 기업들이 훨씬 더 많고 그 이상의 어떤 기술력을 보유하는 중국 기업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좀 기술력적인 측면에서는 후발주자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번에 뭐 오픈 AI라던가 아니면 다른 어떤 빅테크 기업들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성과를 좀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앞으로의 기대감을 더 가져가 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삼성전자와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는 삼성전자는 앞서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소프트웨어 그리고 AI 이쪽 그 OS 쪽을 담당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또 하드웨어 만드는 그 회사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을 좀 담당을 하게 될 걸로 서로 분담을 하게 될 걸로 좀 예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삼성전자 역할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피규어 AI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런 비슷한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지분을 본격적으로 확보를 한 것, 그리고 투자를 한 것도 앞으로 휴머노이드를 좀 본격화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공식화를 해놨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좀 흐름들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조금 이제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상반기에 아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또 추가적으로 공개를 할 텐데, 이족 보행 로봇을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만약에 이번에 공개가 되고 경쟁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면은 지금의 어떤 상승보다 더 추가적인 상방을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 뭐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BMW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피규어 02라는 그런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미 공장에다가 이제 배치를 해놓을 그런 예정이기도 하고, 이미 얘기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자사 어떤 공장 라인에 활용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올해 상반기 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공개하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어떤 경쟁력이나 이 성과 자체가 지금 앞으로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상으로도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업보다 뭐 로봇이니 자율주행이니 이런 기업으로 이 무거운 주목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지만, 삼성전자 자체는 로봇 이슈로도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와 로봇 이슈가 나오면 저희가 이 기업을 좀 봐야 되는 것 같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연일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너무 잘 가고 있는 로봇 섹터라서 지금 들어가는 게 맞나 아닌가 고민이 좀 깊어지실 것 같아요. 이사님의 의견이 좀 궁금한데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만약에 너무 지금 놓치는 게 너무 좀 아쉽다 그러시면은 그냥 정찰병 정도 일부 보내놓고 그러고 눌릴 때 좀 담아 보시는 게 지금은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25년도에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최근에 뭐 관세 리스크라던가 그리고 뭐 어떤 다른 어떤 리스크들로부터 그래도 자유로운 섹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기대감을 여전히 좀 가지고 있는 섹터가 또 로봇이기 때문에 피난처로도 좀 활용이 될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최근에는 좀 레인보우 로보틱스 워낙에 좀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윗꼬리가 다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상방을 끌어올리기에 살짝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일부 좀 단기적인 차익에 대한 부담감은 좀 느낄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 조금씩 좀 분할로 많이 쪼개서 담아 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 그 밑에 단에서 그래도 좀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덜 올라온 종목들이 찾아보면 꽤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로봇주들 어떤 거를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대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들을 주로 보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그리고 LG전자도 최근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또 만들겠다라고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로보티즈라던가 로보로보 이런 기업들이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좀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종목은 엔젤 로보틱스라던가 이런 기업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차라리 액추에이터나 감속기 쪽에서 뭐 하이젠 R&M이라던가 그리고 SPG, 하이젠 R&M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고 SPG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주가상으로는 조금 부담이 덜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눌림시에 담아 가시는 거는 괜찮은 전략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 얘기를 하면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내에 한 1,000대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장에 배치하겠다라고 밝혔고 그 이후에는 매달 뭐 7,000대 정도씩을 좀 생산하면서 일가정일 휴머노이드의 그 꿈을 꾸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 대기업들은 왜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건가요? 휴머노이드가 사실 트렌드가 잡히게 된 건데 그 네. 촉발을 시킨 원인에는 그 인플루언서 일론 머스크가 있다고 좀 그가 생각을 있군요. 네.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지금 또 트럼프의 어떤 대선과 함께 가장 좀 큰 영향력이 큰 인물로 지금은 좀 자리를 잡고 있고 주식 시장에서도 그 입 한마디에 굉장히 크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를 또 공개를 하고 앞으로 대량 생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추가적으로 또 가장 큰 인플루언서 중에 하나인 젠슨 왕 CEO도 마찬가지로 이번 엔비디아 또 이제 연설에서도 이번 로봇이 또 가장 큰 어떤 트렌드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로봇이 휴머노이드 또 하나로 또 콕 집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기업들의 투자도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뭐 지금 흐름들을 봤을 때 휴머노이드가 트렌드로 잡혔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흐름은 좀 장기간 또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로봇 얘기를 하면 로봇이 돈이 돼? 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긴 한데요. 돈을 벌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요. 태국 방콕에 위치한 업체 VRNJ사와 MOU를 맺어서 장기적인 이 협동 로봇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300대를 2년 동안 공급하겠다라고 수를 받았고요. 이제 태국만이 아니라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까지 향후 점진적으로 그 수주 국가들을 좀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소식 전했습니다. 이 소식 좀 큰 호재라고 봐야 될지 시장이 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호재는 맞는데 네. 애매한 호재라고 좀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네. 그래서 이게 호재는 물론 맞기는 합니다. 뭐 일단 수주를 받았고 MOU 체결을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사업을 잘 하고 있고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도 미국향 매출이 많이 나는 그 절반 이상의 미국향 매출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으로 매출을 잘 내고 있고 실제로 매출도 두 자릿수 이상으로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협동 로봇이라는 것 자체가 최근에는 좀 실적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금리 인상 시기 때 많은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좀 안 하고 미루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느끼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협동 로봇에 대한 오더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었고요. 관련한 기업들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매출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만 앞서서도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휴머노이드가 또 가장 큰 어떤 트렌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가 아닌 협동 로봇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애매한 구간에 있습니다. 실적이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장의 어떤 기대감, 모멘텀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는 시기도 아니다 보니까 협동 로봇의 어떤 주가가 더 크게 상승을 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투자가 더 강력하게 집행이 되고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좀 이제 투자를 하면서 공장도 새로 짓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런 수요가 좀 발생을 했을 때 그럴 때 좀 개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호재는 호재지만 애매한 호재여서 그런지 상당히 좀 무거운 주가의 움직임 다른 로봇주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한편 많은 분들이 어쨌든 이 변동성 높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안전지대를 찾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주가 우리들에게 있어 그 안전지대, 안전 영역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좀 분석해보고 싶은데 관세에도 좀 자유로운 모습 보이고 있죠,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세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은 로봇주들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는 모습들이 최근에는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최근에 계속 뭐 관세 리스크라던가 그리고 국가별로 어떤 분쟁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타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은 아니고 또 딥시크 AI의 어떤 쇼크나 이런 것들에서도 자유로운 게 또 지금 로봇주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봤을 때는 좀 회피성 물량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성장주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가 이제 고용 주간입니다. 그래서 고용 데이터가 공개되는 그런 주간인데 일단 오늘은 미국에서 졸지 보고서 발표가 됐고 고용이 예상치를 좀 하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금리 인하가 워낙에 저 시기가 더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래도 고용이 좀 별로 안 좋게 나온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 주 금요일에 제일 중요한 고용 보고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매크로 환경에 따라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은 좀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럴 때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오히려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질문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이사의 로봇 섹터 내 탑픽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좀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네.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좀 덜 올랐던 엔젤 로보틱스라던가 그리고 SPG 이런 종목들도 좀 그 후발주자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로봇 이렇게 딱 집어서 이렇게만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 섹터를 확장시켜가지고 의료 로봇 쪽들도 함께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영이라던가 뭐 큐렉소 이런 종목들도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관련한 모멘텀들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어서 그쪽들도 함께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속에 상승하고 있는 로봇 섹터 이주연 이사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